좋은 에세이는 관계에 맡기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에세이는 누구랑 관계를 맺는 거냐면 잠재적 독자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글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글의 차이로 일기와 에세이를 거론하거든요. 일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참 좋았다. 참 보람찬 하루였다. 배울 게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써요. 근데 에세이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신입사원으로 출근해서 첫날 상사한테 많이 깨졌어요. 근데 제가 일기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 하루였다. 이게 일기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에세이로 그대로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에세이로는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상사한테 출근한 첫날부터 많이 깨졌는데 어떻게 보람차요? 그날 하루 내가 참 많이 좌절했을 텐데. 솔직하고 담백하게 쓰는 게 에세이예요. 그래야 이 글을 읽는 첫날 출근한 신입사원들도 맞아, 나 그날 엄청 많이 깨졌는데 내 회사 출근 첫날이 이럴 줄 몰랐는데 하면서 공감하게 돼요. 관계 맺기라는 건 잠재적 독자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요소는 공감하기예요. 두 번째 요소는 개인적인 서사가 있어야 돼요. 신입사원 첫날에 깨지는 거 당연하지 라고 하면은 어떻게 깨졌는지 김보겸의 서사가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호흡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정리정돈이 잘 돼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 드라마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을 연기했던 해리가 둘째 딸로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 일부 문화일 수도 있었는데 첫째 딸의 생일을 케이크에 초를 켜서 축하해주고 바로 그 초를 끈 다음에 다시 꽂아서 둘째 딸의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근데 덕선이가 그동안의 한을 막 울부짖으면서 표출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왜 맨날 나는 케이크 초를 새로 안 해주고 왜 맨날 나는 검은 콩자반을 주고 계란도 안 주고 나도 사실은 계란 좋아하고 나도 첫 생일 케이크 초 키는 거 좋아해 하면서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건데 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연기했던 성동일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덕선을 불러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주죠. 그러면서 짜잔 하면서 해리를 안겨줘요. 그러면서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잖아. 첫째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둘째 딸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많은 잠재적 시청자와 연결이 됐어요. 일단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살아갔던 아빠를 궁금하게 만들었고요. 본인은 무뚝뚝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됐던 그 시절에 어떻게 자식들을 대해야 될지 몰랐던 아빠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자라는 말. 그리고 해리가 연기했던 덕선은 둘째 딸의 서름을 잘 공감시켜줬죠. 서사가 있죠, 그죠? 케이크초를 바탕으로 한 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감이 충분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은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배우의 호흡과 대사로 더 완결성이 있어졌죠. 이것처럼 좋은 드라마 같이 좋은 에세이도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고 서사가 있어야 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드라마로 예시를 들었는데 문학에서 쓰였던 에세이 서른의 시린에 썼던 제 글로 한번 좀 공감을 시켜볼게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립되는지. 제가 장모님이랑 술을 마시면 장모님도 참 빵을 좋아하세요.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 피자를 먹는 거를 좋아해요. 2차로 피자를 먹어요. 고깃집에 가는데 하루는 너무 배가 부른 날이었는데 장모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사이 피자 좋아한다고 하면서 고구마 크러스트 콤비네이션 피자를 사줬어요. 근데 그 장면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갈 수 있는 요소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랑 장모님이 손 붙잡고 고구마 크러스트 피자를 시키러 가네는 일부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편화되게 누군가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확장시켜요.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장모님이 저보다 더 어른이잖아요. 근데 사이랑 손 붙잡고 고구마 크러스트 치즈 피자를 가는 장면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우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처럼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어른, 지혜를 가진 어른일수록 나보다 더 어린 사이한테는 아이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나도 장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삶의 낙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장면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서른의 시린에 썼던 건데 한 번은 장모님 댁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리 사이가 피자 좋아한다라며
장모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집으로 나를 데려간 적이 있다. 나는 고구마 치즈 크러스트가 도우로 얹힌 콤비네이션 피자를 좋아하는데 마침 그 피자가 있었고 장모님과 사이좋게 4조각씩 나눠 먹었다. 혼자서 야식으로 피자를 먹을 때면 체할 만도 한데 이상하게 장모님과 먹는 피자는 잘 체하지 않는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어른에게 주어진 방학 같아서인지 아이처럼 쌓인 추억을 껴안게 된다. 장모님도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늘 소녀처럼 아이처럼 행복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다. 나는 감히 알 수 없는 어른의 기쁜 행동이 오늘 하루를 더 값지게 만든다.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사이지만 장모님을 손붙잡고 걷지 않는데 특별할 수 있는 모습인데 제가 어떻게 연결시켰죠? 장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이와 같은 겨울방학 같은 모습이랑 어른의 태도와 어른의 지혜로서 그 시간 속에서 해맑음을 느꼈다로 연결시키죠. 이렇게 하면 잠재적 독자랑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가 어떤 마음을 들죠? 나는 장모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지? 나는 어떤 어른이지? 라는 내용의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성이고 이게 확장성이에요. 다음은 제가 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쓴 사례인데 제가 단연간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생부터 성인까지. 지금 현재는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수많은 교육생분들의 글을 보겠죠. 그럼 교육생분들의 글을 보고 이 관계 맺기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녀를 낳고 오래된 이제 지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친구랑 늦은 밤 버스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죠? 그 광경이. 자, 이렇게 시작해요. 무박 2일, 말로만 듣던 버스 여행, 늦은 밤 짝꿍과 함께 사량도로 향했다. 통영에 위치한 섬이라 거리가 멀어서 쉽게 떠나지 못했던 곳이다. 까지는 공감이 되네요. 그죠? 좀 설레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사량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하다가 무방비로 가서 첫 대면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 없이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답답함과 호기심 어린 설레임, 활력소가 되었다. 여기서 조금 호흡이 같이 가질 못해요. 그죠? 사량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하다가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좀 바꾸면 좋냐면 자, 사량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하다 무방비로 가서 첫 대면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굳이 독자들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죠. 자, 정보 없이 가는 여행, 이게 글 쓸 때 많은 분들의 특징인데 여행을 꾸미기 위해서 정보 없이 가는이 붙었어요. 이거보다는 무방비로 가는, 이렇게 쉽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답답함과 호기심 어린 설레임이 활력소가 됐다. 이게 설레었다는 거를 여러 감정을 넣은 건데 답답함이 활력소가 될 수 있나요? 독자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답답함이 활력소가 될 수 있나? 이게 아니겠죠, 그죠? 호기심은 설레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호기심과 설레임은 활력소가 될 수 있겠는데 호기심과 설레임도 살짝 겹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바꾸면 좋냐면 무방비로 가는 여행은 난생 처음이죠. 그죠?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보다는 새벽에도 깨어있는 여행의 벅참이 가슴을 뛰게 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쉽게 썼는데 글이 담백해지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아예 좀 바꿔보면 공감서사 정리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자, 11시 50분 시계를 보고 설레임과 조바심이 교차했다. 평소 같았으면 잠을 청했을 저녁 선희와 함께 사량도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그녀도 내 마음과 같았는지 창밖을 보며 소녀처럼 깨어있었다. 사량도는 왜 사량도일까? 이렇게 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자, 공감할 수 있죠? 11시 50분에 시계를 보고 설렘과 조바심 교차했다. 왜요? 평소 같았으면 잠을 청했을 저녁에 선희와 함께 사량도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하죠. 제가 이름을 넣어준 이유는 뭐냐면 서사 때문에 그래요. 아, 나도 내 친구 누구랑 이때 버스를 타면 좀 설레일 텐데.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정리정돈 어떻게 했죠? 아까 전에 사량도에 대해 검색해볼까 하다가 무방비로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참았다 이거보다는 사량도는 왜 사량도일까 하면서 그 뒤를 궁금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거는 짧게 쓰여진 서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께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짧은 문장으로도 에세이는 이렇게 공감서사 정리정돈이 들어가줘야 독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 바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강아지 이야기예요. 자, 강아지가 웃는 얼굴 중에, 저도 이분의 글을 보면 알았는데, 웃는 얼굴 중에 정말 기분이 좋아서 웃는 얼굴도 있는데 여러 가지 표정이 있다라고 해요. 사고를 치기 직전의 모습인데,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강아지가 웃는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지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강아지가 사고를 치기 전 볼 수 있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나도 그 표정을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요 얘기는 굳이 군더더기 같아요. 독자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자, 강아지 놀이터와 놀이터가 아닌 공간을 구분짓는 하찮은 초록색 울타리가 있다. 그 울타리의 허점을 파악하고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 순간은 우리의 여행이 고행이 되는 순간이었다. 문장 자체는 짧게 써서 이분이 훌륭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습관은 가졌지만, 문제는 뭐냐면 글의 전개가 빨라요. 왜냐하면 이게 독자가 왜 호흡을 같이 따라가지 못하냐면 지금 표정 얘기 있어요. 근데 갑자기 초록색 울타리가 나왔죠. 갑자기 여행이 나왔어요. 강아지의 표정, 울타리, 여행 지금 너무 빨라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표정에서 울타리로 넘어가는 순간, 이 울타리에서 여행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서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정리정돈이 안 돼 보이죠. 공감은 됐으나 이 두 가지 요소가 깨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저도 고민했는데, 여행에서 지금 고행이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 울타리가 아마도 그 강아지 펜션들 보면 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좀 무너뜨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여행에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보였을 강아지 표정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얘기부터. 그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하루는 샤넬의 옥삭한 웃음을 모른 척 넘어갔고, 샤넬이 누구죠? 강아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강아지 이름이요, 그죠? 실제 이름이 샤넬이래요. 오싹한 웃음을 모른 척 넘어갔고, 샤넬이 뛰는 순간 초록색 울타리는 허무하게 무너졌다. 자, 초록색 울타리에 대한 설명 나오죠? 초록색 울타리는 여행 온 가족과 가족 간의 구역을 구분짓는 안전선이었는데, 그 경계가 깨지는 순간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다.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온 가족들이 합심하여 강아지들을 쫓고 무너진 초록색 울타리를 세웠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강아지가 뭐 그럴 수 있죠. 덕분에 추억도 생기고 좋죠. 함께 온 다른 가족들이 넉넉한 인심으로 이해를 해줘. 땀이 삐질삐질 나오던 게 조금은 들어간 듯 했다. 샤넬은 본인이 친 사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내 앞에서 싱글벙글이다. 강아지가 웃는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진다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함께 웃다가 내가 바보가 된 적이 여러 번이다. 이게 정말 확! 존귀한 이름이 샤넬에서 이게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자, 어떻죠?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피드백을 해줬는데 어때요? 공감 들어가죠? 공감이 들어간 이유 뭐예요? 지금 여행에서 다시 볼게요. 여행을 왔죠, 그죠? 울타리를 넘어뜨렸네요, 그죠?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의 구역을 구분짓는 안전선이었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해줬어요. 초록색 울타리가 뭔지. 그리고 여기 서사가 있죠. 함께 온 다른 가족들도 지금 합심해서 강아지들 쫓고 무너진 울타리 세웠죠.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어요, 그죠? 또 뭐예요? 대사 좀 들어가죠. 근데 이분들이 넉넉한 인심을 이해를 해줬고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 게 조금은 좀 들어갔어요. 근데 샤넬이 어때요, 이 강아지가? 본인이 아닌지 모르는지 여전히 자기 앞에서 싱글벙글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존귀한 이름이 샤넬에서 이겨로 바뀌는 걸 순식간에 했을 때,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마음이구나. 정말 가족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세이는 공감서사 정리정돈의 요소가 좀 들어가줘야 관계 맺기가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러 잠재적 독자랑 관계 맺기를 할수록 유리하겠죠. 제가 서론에 대해서 지금 피드백을 해준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서론은 이거예요. 글의 한두 줄이 흥미롭게 읽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자로 궁금할 수 있는 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죠. 개인의 서사죠. 이거는 공감이죠. 한두 줄 일단 흥미롭게 읽어야 들어가죠. 나머지 줄들도 당연히 공감해야 되죠. 세 번째 뭐예요? 글이 깔끔하고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는지 확인이 돼야 독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드라마에서 대사랑 작가의 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배우들의 호흡과 연기력이 좋아야 되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공감,
서사, 글의 깔끔함, 군더더기. 이 세 가지 요소, 좋은 에세이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 뭐다? 관계 맺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는 관계 맺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명확히 이해를 하셨죠. 더 쉬운 예시로 우리가 소개팅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소개팅을 준비하는데 저희 생각을 하죠. 내가 만날 마음에 드는 이성과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내지? 취미를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이를 선택한 배경을 물어봐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하죠. 준비를 하죠. 공감할 준비. 두 번째 뭐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서사가 나오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러닝을 시작했으면 왜 러닝을 하게 된 서사가 있었는지를 설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정리정돈.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정리정돈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과 내가 글을 씀으로써 보이지 않는 잠재적 독자랑 관계를 맺는 원리는 사실상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에세이는 좋은 관계 맺기를 한다 라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